속보입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대피하세요. 일본의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뉴스에서 저마다 긴급 속보들이 나오는데요. 난카이 대지진 경보가 해제된 후 계속적인 태풍으로 일본 전역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시작인데요. 초강력 태풍 산산이 일본을 강타할 예정이라 합니다. 곧 일본 전역을 후고 갈 예정입니다. 기상청에서는 이번 태풍이 역대급 강도가 될 거라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런 소식에 일본 전역에서는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자연의 거대한 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요. 대체 일본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NHK의 기상청 담당 기자 사와다 유키라고 해요. 제 책상 위엔 항상 작은 곰 인형이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선물해 주신 거예요. 이 인형을 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그날은 2011년 3월 11일이었어요. 14살이었던 저는 후쿠시마현의 작은 해안 마을에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아버지께서 전화로 유키야, 오늘 저녁은 특별히 유키 너가 좋아하는 초밥을 사갈게. 아빠는 곧 퇴근할 거야. 라고 하셨을 때 정말 신이 났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어머니께서 지진이야. 빨리 밖으로 나가. 라고 외치시는 소리에 저는 정신없이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근데 이건 평소에 겪던 지진과는 달랐어요. 땅이 마치 파도처럼 출렁거리는데 주변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서워서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엄마, 어디 있어? 제가 필사적으로 어머니를 찾아 헤매고 있을 때 멀리서 무시무시한 굉음이 들렸어요. 쓰나미였죠. 이웃 할아버지께서 빨리 높은 곳으로 도망가라는 소리를 듣고 저는 본능적으로 뒷산으로 달렸어요. 뒤돌아보니 거대한 파도가 마을을 삼키고 있었어요. 제가 살던 집, 학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던 모든 곳이 순식간에 사라져가는 걸 보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산 정상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한때 평화로웠던 우리 마을이 잿빛 바다로 변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부모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죠. 그때의 절망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친척 집으로 보내져서 힘든 청소년기를 보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난보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자는 마음으로 기자의 꿈을 키워갔고 결국 NHK에 입사하게 됐어요. 그리고 13년이 지난 지금 NHK의 기상청 담당 기자가 된 제 책상 위로 한 통의 속보가 날아들었어요. 긴급. 미야자키현 앞바다 규모 7.1 지진 발생.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런 큰 규모의 지진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갑자기 13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지만 저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죠. 이건 단순한 지진이 아니야. 직감적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기상청으로 향했죠.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올랐어요. 13년 전 그날의 비극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죠. 기상청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심각했어요.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들 굳은 표정이었죠. 사와다 씨, 이번 지진은 심상치 않습니다. 난카이 해구의 활동이 갑자기 활발해졌어요. 기상청 관계자의 말에 저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난카이 해구는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이름이었어요. 일본 열도 남쪽을 따라 길게 뻗은 이 해구는 언제든 대규모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니까요.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난카이 해구 지진 임시정보를 발령하나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기상청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거대 지진주의 단계로 발령할 예정입니다. 2019년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주의보가 아니었어요. 일본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대재앙의 전조였죠. 두려움과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확인하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MBC의 김 기자였거든요. 사와다 씨 들었어요? 우리 쪽 기상청에서 이미 일본의 지진 위험성에 대해 특별 분석 보고서를 냈대요. 한국 정부가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고 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나라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 걸까요? 부끄러움과 동시에 약간의 질투심도 느꼈어요. 김 기자님, 혹시 그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이제 단순한 지진 보도를 넘어 더 큰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한국의 앞선 기술과 대응 체계에 감탄했죠. 이번엔 달라야 해. 13년 전의 비극을 절대 되풀이하지 않을 거야. 제 자신에게 굳게 다짐했어요. 기상청으로 달려갔던 그 순간부터 모든 게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기상청 건물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안의 분위기가 너무나 무거웠어요. 평소에는 활기차고 적극적이던 전문가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거든요. 마치 장례식장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기상청장이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난카이 해구의 활동이 예상보다 훨씬 활발해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 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동일본 대지진의 악몽이 순식간에 되살아났어요. 모여있던 분들 중 무라이 지진학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번 미야자키현 지진은 단순한 지진이 아닙니다. 난카이 해구 전체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 말에 회의실 전체가 술렁였어요. 그때 기상청 책임자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난카이 해구 지진 임시 정보를 발령해야 합니다. 거대 지진주의 단계로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 말의 뜻은 난카이 해구 대지진의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뜻이니까요. 잠깐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정보가 발령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기상청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전국적으로 비상 경계령이 내려질 겁니다. 해안 지역 주민들은 대피 준비를 해야 하고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가동을 중단해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건 정말 대재앙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문득 한국 MBC 김 기자와의 통화가 떠올랐어요. 혹시 한국 기상청에서 나온 특별 분석 보고서에 대해 아시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기상청장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죠. 무슨 얘기죠? 한국에서 우리나라 지진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냈다고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은 놀란 표정을, 또 어떤 분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죠. 한 교수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사실 한국의 지진 예측 기술이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특히 AI를 활용한 지진 예측 모델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보다 한국이 더 앞서 있다는 게 자존심이 좀 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자 생각했죠. 기상청장이 결단을 내렸어요. 한국 기상청에 공식적으로 정보 공유를 요청합시다. 우리끼리의 자존심보다는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죠.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이 났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나왔을 때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꼈죠. 이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그게 제 몫이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문득 쓰나미에 휩쓸려 가던 우리 마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눈물이 났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난카이 해구 지진의 위험성, 정부의 대책, 그리고 국민들이 취해야 할 행동을 정리해 나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도움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내용도 조심스레 넣었어요. 기사를 쓰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 기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패닉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알려야 해. 우리 모두의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라며 기사를 이어나갔습니다.
난카이 해구 지진 임시정보 발령 소식을 전한 후 일본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난카이 해구 대지진의 예상 규모가 최소 8에서 최대 9에 이를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동일본 대지진이 규모 9.0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끔찍한 수준이죠. 최악의 경우 사망자와 실종자가 23만 명에 이를 수 있다 했어요. 그리고 209만 채의 건물이 피해를 볼 수 있죠. 23만 명이면 우리나라 중소도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정부의 공식 발표는 너무 담담했고 대부분의 언론들도 큰 위기감 없이 보도하고 있었거든요. 정부는 경제적 혼란을 우려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갑작스럽게 이런 내용들이 공개되면 외국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빠져나갈 확률이 크거든요. 또한 국내 경제도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도 중요한 건 맞지만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할 순 없다 생각했어요. 일본 고위 관료들 중 일부가 비밀리에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특히 한국으로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였어요.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살 궁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여러 원전이 동시에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는 정말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기사를 또다시 써내려갔어요.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의 실제 위험성, 예상되는 피해 규모, 정부의 은폐 시도, 그리고 한국의 재난 대비 시스템까지 모든 걸 담으면서 좀 더 기사가 사실적으로 표현되길 바랬죠.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인식해야만 했거든요. 기사를 작성하면서 어릴 적 계속 휩쓸려가는 우리 마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느꼈던 무력감, 절망감은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빠른 조사를 위해 한국에 취재차 방문까지 했습니다. 처음 가본 한국은 마치 미래로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한국 기상청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일본 기상청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초연대식 건물의 첨단 장비들은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죠. 한국에서 저명한 김 박사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사와다 씨 환영합니다. 우리 시스템을 보여드리죠. 그분이 보여주신 걸 보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동아시아 전역의 지진 활동이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이건 우리가 개발한 AI 기반 지진 예측 시스템입니다. 일본의 난카이 해구 활동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김 박사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일본의 난카이 대지진 가능성을 몇 년 전부터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왔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나라도 모르는 우리나라의 위험을 이웃나라에서 더 잘 알고 있다니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고마운 마음도 들었죠. 김 박사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의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은 지진 발생 후 5초 이내에 전국에 경보를 발령할 수 있어요. 일본의 현재 시스템이 10초에서 20초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빠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시스템이 이미 구식이 되어버렸다니요. 다음으로 본 건 더 놀라웠어요. 가상현실 VR 재난 대비 훈련 시스템이었죠. 이 시스템으로 시민들은 실제와 같은 지진과 쓰나미 상황을 체험할 수 있어요. 덕분에 우리 국민들의 재난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됐죠. 실제로 체험해보니 정말 실감났어요. 이런 게 있다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다음 김 박사님이 보여주신 건 스마트 시티 재난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도시 전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재난 발생 시 최적의 대피 경로를 제공해요. AI가 교통 상황, 건물 안전도, 인구 밀집도를 모두 고려해서 가장 안전한 경로를 알려주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우리나라의 현실이 떠올라 한숨이 나왔어요. 우리는 아직도 종이로 된 대피 안내문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건 뭔가 싶었죠. 마지막으로 본 건 해저 지진 감지 네트워크였어요. 이 시스템은 해저에 설치된 수천 개의 센서로 지진 전조를 감지해요.
덕분에 지진 발생을 최대 1분 전에 예측할 수 있죠. 정말 놀라웠어요. 1분이면 정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취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론 부러웠고 다른 한편으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뒤처져 있는지 화가 났죠. 김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사와다씨, 우리는 이웃나라의 안전도 우리의 안전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에 큰 지진이 나면 우리도 안전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기술을 일본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함께 협력한다면 더 안전한 동아시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한다 생각해요. 자존심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포기할 순 없으니까요. 한국의 앞선 기술을 배우고 함께 협력해야 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에요. 또한 이런 기술을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을 안고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죠. 꿈에서 거대한 쓰나미가 도쿄를 덮치는 장면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리고 그 꿈의 끝에는 항상 한국의 첨단 재난 대비 시스템이 나타났죠. 마치 너희가 우리의 도움을 받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저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많은 부분들을 모른 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문득 제가 왜 기자가 되었는지 떠올랐죠. 쓰나미로 부모님을 잃었을 때 빠르고 정확한 정보만 있었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거라는 그 생각이 있었거든요. 저는 진실을 하루라도 빨리 발표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대재앙의 그림자에 가려지다. 난카이 대지진의 실체와 우리의 대응 이란 제목으로 만들었어요. 난카이 대지진의 실제 위험성과 예상 피해 규모를 상세히 다뤘어요. 일본 정부의 미흡한 대응과 정보 은폐 시도를 파헤쳤죠. 고위 관료들의 비리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한국의 앞선 재난 대비 시스템을 소개했어요. 일본과의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려 했죠. 기사를 쓰면서 계속 떠오른 건 한국 기상청 김 박사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이웃나라의 안전도 우리의 안전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협력한다면 더 안전한 동아시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기사의 마지막에 인용하면서 저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우리는 이웃나라의 좋은 점을 배워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한국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갑시다. 기사를 마무리하고 제출 버튼을 눌렀죠. 다음 날 아침 제 기사는 빠르게 퍼졌어요. 정부는 즉각 부인 성명을 발표했고 일부 언론은 저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본의 기술 지원을 제안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한국 시민들이 일본의 안전을 걱정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죠. 난카이 대지진 경보 발령 후 일주일이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이 시기를 뜬 눈으로 버티며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 경보가 일주일 동안 유지되다 해제됐지만 언제든지 지진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죠. 그런데 또 하나, 이번엔 계속적인 태풍으로 일본 전역이 큰 피해를 입었어요. 며칠 전 태풍 안필이 지나갔는데 그 피해가 정말 컸어요. 도쿄에서만 8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고 간사이 지방에서는 40만 가구가 정전됐죠. 농작물 피해도 심각해서 쌀, 사과배 농사가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시작이에요. 강력 태풍 산산이 일본을 강타할 예정이래요. 기상청에서는 이번 태풍이 역대급 강도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60m에 달할 수 있대요. 상상이 가나요? 자동차가 날아갈 수 있는 속도예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이번에도 한국 기상청에서 우리나라 기상청에 특별 지원을 해주기로 했대요. 한국의 AI 기반 태풍 예측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들의 시스템은 태풍의 진로와 강도를 95% 이상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대요. 우리 일본의 시스템은 아직 80%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말이죠.
게다가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도 정말 대단해요. 재난안전문자라는 게 있는데 위험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대피 정보를 보내준대요.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국의 도움을 받아 이번 태풍에 대비하면서 저는 더 큰 그림을 보게 됐어요. 이런 잦은 자연재해와 난카이 대지진의 연관성을 파헤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AI 예측 모델을 활용하면 우리가 직면한 위험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하면 너무 두려워요. 태풍 산산이 몰고 올 피해를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요. 하지만 한국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선진 기술을 활용한다면 어떤 재난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강해지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웃나라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함께 안전한 동아시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여러분 곁에 있을게요. 그리고 한국의 놀라운 기술과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적용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안전하세요.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사와다시의 사연이었습니다. 태풍 산산이 좀 더 왼쪽으로 틀어 한국과 일본에 영향을 준다 합니다. 다들 태풍이나 자연재해에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안전하길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터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